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선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경주 지진이 있었죠? 선우 씨는 경주 지진 느끼셨나요? 네, 전 자다가 갑자기 침대가 막 흔들려가지고 음. 깜짝 놀라서 깼는데요. 네.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우리 지진 소송 때문에 방송도 많이 하고 포항 네. 지진이 계속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저는 뭐 별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왜냐면 아직 뭐 배상을 받는 게 확정도 아니고 또 주소지가 포항이 아니라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이다 했었는데, 오늘 지진을 겪고서는 포항 지진 안내센터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뭐 지진 관련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저도 이렇게 자다가 지진을 느꼈는데요. 이게 지진도 지진이긴 하지만 이 긴급 재난 문자 소리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네. 이 소리에 정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진보다 긴급 재난 문자 소리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다치신 분들도 있었다고 오.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진보다 긴급재난 문자 소리 때문에 PTSD라고 하죠. 이전 지진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쫙 돋았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지진이 4.0 이상이면 전국에 긴급재난 문자가 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타 지역 사람들은 긴급재난 문자 기능을 해제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이나 위급 상황의 경우에 이런 재난 문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17년도 포항 지진 때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한동대학교에 있었는데 통신망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전화도 잘 안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던 때였는데, 이런 때 재난 문자가 와서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도 주고 또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관련이 없다고 해제하지 마시고 만일을 대비하셔서 재난 발생 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난의 상황은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 누구에게 닥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이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지진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저도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당황만 하고 있었는데요. 네. 더 큰 지진이 만약에 뒤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음. 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지진으로 흔들림을 느낀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집에는 탁자같이 펴할 곳이 없는데요. 네. 그럴 때는 방석 같은 푹신푹신한 걸로 머리를 보호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나가실 때는 발을 보호할 수 있게 집 음. 안에서는 유리가 깨지거나 이런 구조물들로 다칠 수 있으니까요. 네. 신발을 꼭 신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음. 셋째,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요.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하시면 되고요. 예.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시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시고 음.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리셔서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넷째, 건물 밖으로 나왔다면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침착하게 대피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대피 장소에 도착을 하셨다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동네 지진, 지진 해일 대피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집 근처 대피 장소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우리 지역에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난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해서 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지난 22일이 김치의 날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배추와 무, 마늘,
이런 김치의 재료 하나하나가 네. 22가지 이상의 오. 효능을 갖는 김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네.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이번 주말에 유독 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맛을 책임지는 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김치를 익숙하게 먹어왔지만 네네. 이 김장의 기원이나 역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 김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김장은 채소가 나지 않는 겨울 동안 채소를 먹기 위해 김치를 미리 담가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예로부터 김장 김치는 우리 조상들에게 채소가 부족한 겨울철 주요 비타민 공급원이 됐습니다. 네. 김장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 김장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충청북도 일대에 남아있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다수의 문헌에도 김장이 등장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규보가 쓴 시에 물을 장에 담그거나 소금에 절인다는 내용으로 김장이 언급됐고 네. 또 지금과 같이 초겨울에 김장을 한 기록은 19세기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김장의 어원은 잠길 침자를 써서 침장에서 유래했는데요. 네. 침장의 고대 한자음인 딤장이 짐장으로 네. 또 짐장에서 오늘날의 김장으로 네. 변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김치독을 땅에 묻는 것을 생각을 하면 잠길 침자를 쓰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장이 딤장, 딤장이 짐장, 짐장에서 김장. 네. 와, 이 김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역사가 깊은 만큼 김장의 의미가 또 많이 깊다고 하죠? 맞습니다. 먼저 김장은 겨울철에 채소를 보존하고 저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발전해 왔는데요. 네. 발효 과정을 통해서 채소가 오랜 기간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예. 또 발효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산균이 소화를 돕고 영양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또 김장은 가족과 마을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네. 김장은 가족 구성원 또는 마을 구성원이 동원되는 큰 행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김치를 담그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공동체의 단결에 네.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장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김장은 우리나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김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 행사, 정말 큰 행사인데 네.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김장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장 문화는 지난 2013년 12월이죠.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10년이나 됐네요. 네, 유네스코는 김장을 통해서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켰다. 앞서 말했던 거죠. 네. 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등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거는요. 2015년에 네. 북한의 김장 문화, 김치 담그기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로 등재가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치 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네. 준다는 거 평가를 한 것으로 봐서 네. 남북한의 평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하네요. 네, 이걸 보면 이제 김장 문화가 우리 분단된 한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네. 수 있는 그런 문화구나. 네. 김장이 아주 좋구나라는 네.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이 네.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김장 문화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요즘은 김장을 하는 가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겨울철에 야채를 이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네. 또 김치를 굳이 직접 담그지 않아도 사 먹기 쉬운 환경이 됐잖아요. 맞아요. 1인 김치 섭취량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이라는 아. 말도 생겼더라고요. 김장을 포기한 족, 네, 김포족. 김포족. 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제 김치에 대한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김장을 하는 가구들이 조금은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앞서 얘기했던 김장에 대한 장점들을 네.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유지하고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장과 관련된 재미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김장의 전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도 역시나 네. 과학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왜 우리 지역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딱 이 시기에 김장을 할까요? 그렇죠. 네,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시간 맞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꽤나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김장은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로 유지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인데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면 김치가 쉽게 씌워지고 네. 날씨가 추우면 채소가 얼겠죠. 네. 그래서 예로부터 절기로 따지면 입동부터 소설 네. 전후로 이 시기를 적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번 주가 딱이네요. 맞아요. 또 엄마 손맛이라면서 맨손으로 김장을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켜보던 아들, 딸들은 경악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손에 있는 세균들이 다 묻을 텐데 김치 어떻게 먹냐. 네.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치는 세균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 손에 있는 세균 그렇게 더럽지 않은 걸 수도 있다 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과학이 정말 어디에나 있네요. 김치에 적용된 과학도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비슷하게 또 계속 얘기할 텐데 네. 김장을 할 때 풀을 쑤어서 넣잖아요. 네. 이 풀이 왜 넣는지 궁금했는데 세균들이 먹고 발효를 할 수 있는 먹잇감이라고 해요. 그렇게 다른 미생물들은 짠 소금에 죽어버리지만 염분에 끄떡없는 유산균들은 네. 이 풀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맛있게 김치를 익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장을 하면 우리 김치를 꾹꾹 눌러 담잖아요. 네. 김치도 누르고 김치독도 누르고 네, 맞아요. 그게 아니면 요즘에 이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외부와 완전 차단을 시키죠. 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했는데 바로 앞서 말한 유산균이 산소가 있으면 쉽게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치를 꾹꾹 눌러 담는 게 산소가 빠져서 유산균이 더 잘 살아나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 김장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과학적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최선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